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출국 금지한 검찰이 통일교의 조직적인 청탁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캄보디아 순방 직후 통일교 전 본부장이 캄보디아를 방문했고 여기에 통일교 재정을 총괄하는 간부까지 동행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는데요. 김건희 여사를 향한 고가의 선물들은 통일교의 캄보디아 사업 등 현안 청탁을 위한 거였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승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순방 다음 달인 2022년 12월 17일. 윤영호 통일교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큰 그림 함께 만들어보자며 산업은행과 히림을 언급했고 전 씨는 금융권은 윤한홍 의원이 해결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흘 뒤 윤 전 본부장은 캄보디아로 가 훈센 당시 총리를 만났습니다. 훈센 총리는 통일교가 캄보디아에 추진 중인 메콩 평화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노력을 이어가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정부가 캄보디아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지원 한도액을 2배 이상 늘린 이유였는데 MBC 취재 결과 당시 통일교 재정을 총괄한 총무처장 조모 씨가 캄보디아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일교는 이후 정부의 공적개발 원조를 활용한 캄보디아 사업을 구체화했고 이듬해 한학자 총재는 직접 캄보디아에서 이 사업을 거론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문명권 시대의 창설을 얘기하였습니다. 훈센 수상의 적극적인 협조로 창설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한학자 총재의 지시로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를 통해 김 여사에게 선물을 주고 그 대가로 캄보디아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청탁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학자 총재를 출국 금지한 데 이어 한 총재의 비서실장 등 최측근들을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교 측은 총무처장이 함께 간 건 맞다면서도 교단과 관련 없이 윤 전 본부장 개인적으로 진행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일단 윤 전 본부장이 건넨 샤넬백 2개가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를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샤넬백을 받아 직접 교환한 정황이 포착된 김 여사의 수행비서 유경옥 전 행정관을 이번 주말 다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건진법사와 유 전 행정관 그리고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을 각각 대질신문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진짜 근데 이번 내란 이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국회의원들하고 보좌관들이 다 취재합니다. 기자들하고 경쟁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막 의원들이 구치소에 접견 가가지고 나와서 막 발표하고. 노영희 변호사도. 근데 기사 해먹기 힘들어집니다. 점점 더. 그런데 아침에 그 F4고는 내 그 느끼는 게 나보다 이제 봉지욱이 훨씬 나은 것 같아. 아니 근데 선배는 이제. 아니 콘텐츠 면에서 웃기는 건 내가 좀 더 웃기는 것 같긴 해. 난 웃기려고 웃기는 게 아닌데. 근데 저희는 막 던질 수는 또 없으니까 최대한 뭐 취재를 해서 어느 정도 좀 검증된 얘기를 합니다만 다행히 이제 좋은 점은 기사로 쓰기에 부족한 얘기들을 하고 그렇죠. 제가 제일 좋은 점은 제보를 제가 요즘 나와서 많이 해달라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제가 해봐야 이제 바운더리가 또 거기서 거기니까 수십만 명이 보는 채널에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제보 꽤 옵니다. 오늘도 와요. 그리고 심지어 이 제보자들이 막 자기 노력을 합니다. 아는 걸 알려주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를 아는데 그 사람을 내가 7년 만에 연락을 해가지고 뭐 만나기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검증은 하죠. 충분히. 그러니까. 그냥 뭐 한다고 저희가 믿지는 않잖아요. 최소한 3명 이상의 뭐 일친의 진술이랄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게 지금 시민들이 바꾸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조 변호사님도 F4 혹시 보셨어요? 좀 봤죠. 봅니다. 근데 저도 사실 아침에 나오고 그러니까 힘들긴 힘들죠. 아침 새벽밥 먹고 밥도 못 먹고 나오지. 그런데 저도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주로 이제 그 꽂히는 게 도이치모터스나 뭐 요즘은 캄보디아 뭐 이런 부분을 F4 저도 그러니까 취재를 하게 돼요. 뭔가를 내일 뭔가를 하나 내가 좀 건져가려면은 그냥 제보만 받고 이거 확인 안 하는 것 그게 가장 위험한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내 귀로 내 눈으로 뭔가 좀 확인해 봐야 되는 그런 노력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힘들더라도 저는 웃기려고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다들 웃기는 쪽으로 지금 캐릭터가 굳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캄보디아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그 생각을 안 하다가
오늘 아침에 방송 끝나고 문득 회사로 바로 갔는데 캄보디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 회사의 이슬기 기자라고 있어요. 예, 그 펠로 정확히는 펠로우에 독립언론 창업하려고 지금 와 있는데 이분이 인도네시아 탐사보도 매체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어에 능통하신 분인데 마침 캄보디아에 동료들이 있답니다. 아는 기자들이 있답니다. 현지 기자들이 현지 기자들과 지금 그 컨택이 돼서 네, 그분들과 뉴스타파와 캄보디아 현지 기자들하고 협업 취재를 하기로 했습니다. 괜찮네. 네. 괜찮네. 영어가 되니까 그런 게 되더라고요. 네. 저희는 상상도 못 하잖아요. 저희 같은 쪽은. 저희는이 아니고 본인. 아니 뭐 근데 괜찮아요. 말씀하셨는데 저 상당 부분 뭐가 있다고 봐요. 무슨 뭐 네. 관저 무슨 공사를 누구한테 맡기 이런 자잘한 거는 진짜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정말 뭐 방위 산업체랄지 그런 캄보디아 ODA 뭐 이런 거랄지 이런 거 큰 거에서 특히 해외 거점에서 해외에서 돈을 자금을 저수지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통일교가 원래 얘기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사실은 예산을 대한민국에 밀어주는 ODA 예산으로 받아오면 그게 사실은 캄보디아에서 집행되지만 이 대한민국 측의 요구사항을 거절하면서 마음대로 집행하는 거는 국제 관례가 없어요. 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원래 염두에 두고 있는 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이제 거기 과정에서 딱 자기들이 그 사건을 받아가지고 이른바 거기에 통일교 어떤 그 거점 무슨 도시 같은 거나 뭐 이런 걸 개발하고 공원을 만들고 뭐 이런 그런 데 쓰겠다고 그렇죠. 애초에 목표를 삼았던 그 내용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통일교가 원래 거기도 캄보디아 오랫동안 공을 들였으니까 네. 훈센 총리하고도 잘 알고 네, 그랬는데 이거 좀 이따 다뤄야 되는데 여기 잠깐만 다루면은 네. 아마 팽을 당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팽을 당한 것 같다는 왜냐하면 문자가 나왔잖아요. 목걸이 돌려줘라. 목걸이라도 돌려줘라. 그 윤 본부장이란 분이 네. 한학자 총재 쪽에서 제거됩니다. 그렇죠. 제거돼. 그러니까 2년 이게 전에. 지금 나온 의혹들이 좀 앞뒤가 안 맞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YTN이나 이런 것도 한학자 예. 쪽에서 한 건 아니고 한학자의 아들 쪽. 그러니까 적이 한 거예요. 적이 YTN 인수 추진은.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뭉태기로 나오는데 이제 뭐 언론 보도는 어쩔 수 없잖아요. 저희가 뭐 예. 수사기관은 아니니까. 근데 캄보디아는 분명히 뭐가 있다는 거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 훈센 총리란 네. 분은 보니까 현지 언론인들이 훈센 총리를 비판하다가 잡혀가서 실종되고 한참 뒤에 나타나서 자기 반성을 하게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게 한답니다. 난 다시는 훈센 총리님을 비판하지 않겠다. 네, 그렇게 시킨대요. 그러니까 진짜로 가시면 못 돌아와요. 훈센은 지금 쫓겨났어. 작년인가. 쫓겨났습니까? 쫓겨났어. 그럼 아니 다행이네요. 독재를 몇 년, 20년을 했던가 30년을 했던가 하여튼 그러다가 네. 쫓겨났어. 하여튼 네. 최근에. 어쨌든 그래서 훈센한테는 안 잡히는데 아이고 진짜 뉴스타파에서 캄보디아 그 한번 좀 꼭 좀 그렇죠. 해주세요. 네. 그리고 책도 그러니까 그 지금 개정 증보판 압수수색 파면 기념 너무 갖다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반대합니다. 책도 반대하고 영화도 반대했어요. 근데 우리 김용진 감독께서 영화는 진짜 잘 됐어. 무리하게 그 개정 증보판을 하셨는데 제가 분명히 네. 2,000부 이상 찍지 말자고 그랬는데 네. 임의로 4,000부를 찍으셨는데 어제 12권 팔렸습니다. 어제 12권 팔려가지고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김용진 선배가 원래 KBS 있을 때부터 손이 컸어. 네. 스케일이 어마어마해. 그냥 네. 스케일이. 지금 뭐 혼자 2탄 구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서울경찰청에서 저희 압수수색 들어온다는 첩보가 있어요. 네. 그 창원지검 명태균 게이트 수사 기록을 저희가 입수해서 공개했잖아요. 예. 그걸 누가 시민 보수단체가 저희를 고발했는데 통상 이제 그 회사에 압수수색이 들어온다면 걱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씩 웃으시는 거예요. 얼굴에 미소가. 바로 2탄 압수수색 2탄을 지금 바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아 근데 정말 그 형사소송법 그 이제 형사소송법 처벌 규정에 있는 거거든요. 유일하게 형사소송법의 그 처벌 규정은 딱 그거 하나예요. 이거 1년 이하의 징역, 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형사소송법 위반. 그러니까 죄명이 형사소송법 위반입니다. 그거 딱 그 이제 소송 기록 유출, 그러니까 이 수사 기록 유출과 관련된 그건데 그거 정말 폐지해야 됩니다. 그거 반드시 폐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사실은 검찰이 그 이전에 하도 우리 사전의 증거 기록부터 먼저 공개하면서 무기대 등으로 재판하게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도 해가지고 결국에 이제 그 제도적으로 받아들여졌단 말이죠. 근데 받아들여지면서 그냥 몰래 슬쩍 끼워 넣은 조항이에요. 아무도 그때 제대로 체크를 못했던. 예. 그 그때 2000 몇 년이었나 하여튼 2000 몇 년도에 몰래 슬쩍 끼워 넣은 조항입니다.
이거 반드시 폐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면 세 보면은 새 나라 되면은 네. 그런 부분 지금 뭐 왜냐하면 국세력이 이게 워낙 많아서. 방어권에 대한 심대한 제약이에요. 왜냐하면 네. 검찰은 이른바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기자들한테 슬쩍슬쩍 자기들 유리한 자료는 마음대로 풀면서 피고인이나 변호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뭐 여론의 장에서 엄청 얻어맞는데 우리가 무슨 어떤 기록을 갖고 있어도 그걸 제대로 까고 공개하지를 못해요. 네. 음. 네. 근데 말도 안 이제 되죠. 언론은 법정에 가면 언론은 무죄거든요. 공익 보도를 했으면. 근데 문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처럼 예. 제보자가 다칩니다. 제보자. 아. 기록을 저희한테 주신 분이 다치는데 그럼 저희는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그렇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압수수색 같은 걸로 압박이 들어오면 압수수색은 나왔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올 것 같을 때 그걸 기다리는 게 굉장히 긴장되고 짜증나는 일입니다. 그게. 나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지? 나올 때 됐는데 예. 그랬다가 제가 그때 압수수색 당했을 때 네. 2024년 9월 14일에 9월 14일 새벽 1시까지 같이 술 마셨습니다. 그러면 홍 선배랑 둘이 네. 술 먹다가 집에 갔는데 7시간 후에 온 거죠. 그러니까 그때도 약간 걱정을 하더라고. 올 것 같다고. 야, 안 나오는지도 모르겠다. 야, 네, 내가 그랬었는데. 바로 다 그날 새벽 1시 반인가 그때 들어갔었는데. 이게 샤넬백이나 무슨 그라프 목걸이 또 요즘 속 들어갔어. 그라프 목걸이에서 이제 샤넬백으로 넘어왔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천수삼도 또 이게 대단히 흥미진. 천수삼 뭔지 알아요? 혹시? 잘 모릅니다. 그 뭐야, 귀금속류는요. 예. 저희가 하여튼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예. 받은 그 정보에 의하면 친한 언니한테 맡겨놨어요. 전부 다. 김건희가? 예. 그 언니가 어딘지도 아는데 그 언니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예.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래갖고 예전에 목걸이 지인한테 빌려서 나갔다고 했잖아요. 예. 그라프 목걸이 그 받기 언니야, 전에 그러면? 그 언니가 그 언니입니다. 뭐 하는 언니? 그 언니가 그 언니예요. 그 남편이 하여튼 부자예요. 예. 성형외과 뭐 이쪽 하고 뭐 해가지고 굉장히 그 언니의 남편 성형외과. 예. 예, 성형외과고 대학병원에도 계셨더라고요. 예. 근데 엄청 부자인데 그 언니한테 그 빌렸던 것이고 그 언니한테 그걸 다 떠넘겨놔가지고 그 언니가 엄청 떨고 있답니다 지금. 당연히 그렇지. 예. 그거 함부로 맡으면 안 되는 건데. 뭐뭐 언니인데 예. 하여튼 뭐뭐 언니 이게 이름이 아니에요. 그 언니가 약간 그럼 강아지 이름 같은 걸 그 언니가 붙여놨더라고요. 정상적인 언니예요? 아니면 뭐 저 그런 정상적인 그냥 돈 많은 언니. 그냥 돈 많은 돈 많은 언니. 정상적인 예. 뭐 그래프 목걸이 이런 것도 뭐 혹시 고유 번호 같은 게 있나요? 왜냐면 이게 사실은 명품이 이렇게 네. 자꾸 이렇게 추적되는데 이쪽에 초점이 맞춰지는 이유가 네. 고유 번호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근데 보세요. 관저에 있을 때 이걸 다 숨겨야 되는데 이걸 시키면 김건희가 이거 갖고 나갈 수 있습니까? 예.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최소한 김건희가 나가든 누가 나가든 아니면 유경욱 비서가 들고 나가든 예. 그 출입 기록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걸 다 봐야 돼. 누가 와서 받아갔는지 아니면 유경욱이 나가서 전해줬는지 예. 그 출입경 기록을 예. 그러니까 출입 기록을 관저 출입 기록을 다 봐야 되고 경호처 경호관들 조사를 해야겠죠. 예. 있습니다. 지금 어딘가에 뭐 백 진열된 장소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언니한테 맡겨놨다니까요.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은 그 언니한테 있다는 걸 어떻게 그러면은 본 기자는 알아요? 그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언니 그 된 거야, 언니의 그러니까. 이제 측근이 이제 언니가 떨고 있다. 아, 떨고 그래서 있다. 집은 뭐 강남인데 예. 어디 지금 경기도 모초에 숨어 있다. 별장에. 예. 예. 오질 못하고 있다. 남편이 의사예요? 의사였죠. 의사였죠. 있고.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엄청 부산데 그냥 일반 의사로 돈 번 건 아니고 또 의사를 성형외과인데 뭘 또 이렇게 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팔아서 그런 걸로 돈 엄청 벌었더라고요. 미용 관련. 흥미진진해지네. 네. 하여튼 그 언니가 그러니까 사실 수사가 제대로 됐으면 그 언니도 지금 가서 조사를 받았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조사를. 그러니까 그 언니도 중요하고 샤넬백도 중요하고 그라프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곧 이제 천수산 또 나올 것 같긴 한데 그거에 현혹되면 안 되는 거고 네네. 핵심은 캄보디아. 그렇죠. 어디에서. 여기서 너무 많은 국가 우리 세금들이 다 들어갔다. 그 세금이 지금 뭐 ODA나 지금 그 ODA나 그 차관 대외 경제협력 차관 이런 게 막 저렇게 지금 막 펑펑 캄보디아만 네. 옆에 그렇죠. 미얀마도 있고 뭐 태국도 있고 그런데 캄보디아만 저렇게 엉충엉충 뛰었거든요. 이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빨리 수사해라라는 걸 해야 되고 특검에서도 그렇죠. 저거에 좀 당연히 맞추겠지만은 당연합니다. 네, 예고해드린 대로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지낸 한동수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요새 뭐니 해도 가장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네. 이창수 서울지검장하고 그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네. 갑작스러운 사표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 뭐 워낙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뭐 기본적으로 이제 대선이 한 예. 10일 정도 앞으로 왔을 거 사전 예. 투표로 하면 한 5일 뭐 그렇습니다. 6일 남았나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그 뭐 내란 세력들을 예. 좀 잘
이런 과정들이 있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예. 또 이렇게 우리나라 사회 전반의 어떤 대개혁들을 해야 되는 그것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예. 그 검사들 몇 명의 또 사이에 대해서 너무 크게 예. 그게 크게 이제 그 뭐 크게 확장해서 해석하고 하고 서로 이야기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한편 들고요. 예.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그냥 말씀을 드리면 예. 제가 생각하는 바는 이 상황 판단이 좀 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였다. 예. 워낙 그 더듬이가 발달한 예. 검찰 조직의 특성을 예. 여기서도 보여준다. 그 더듬이는 어떻게 움직인 겁니까? 더듬이들이 예. 이제 새 정권의 향배들에 대한 예. 예상 그리고 예. 수많은 그 정보들의 이제 그 관계들이 있으니까요. 예. 또 뭐 그런 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 새 정부가 들어서면 사표 수리가 되지 않고 예. 그런 변호사 개업이 늦고 예. 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좀 이득이 안 되고 예. 뭐 이런 취지로 저는 해석합니다. 사표 수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는 왜 그런 예상을 했을까요? 그 수사 중이 있으면 예. 수사 중에 있고 또 징계조사 이제 검사징계법하고 예. 공무원 비리사건 처리 규정 예. 등에 의하면 중징계가 예상되는 예. 그 비혐의가 있을 때는 사표 수리가 안 되도록 돼 있거든요. 예. 뭐 그런 측면도 있고 현재 고소고발되지 않았다면 명예퇴직금도 수령할 수 있고요. 지금 공교롭게도 헌법재판소 이제 파면하는 것이 예. 타당하다고 해서 탄핵 소추됐던 검사 셋이잖아요. 예. 그 세 사람 다 일단 뭐 감찰이나 이런 징계 절차가 예상되죠. 당연히. 그러면 한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 이창수 조상원 이 두 분 다 중징계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가만히 있으면? 네, 그럼요. 예, 어떤 지금 부분입니까? 이제 예. 일단은 그 도이치 모터스 사건도 예. 이제 재기 수사가 됐고, 예.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 그 심판 그 결정에도 아주 신중하게 판단하시거든요. 예. 절제되게 표현했는데 그조차도 관련 형사재판을 보니까 무슨 김건희의 문자 메시지라든가 예. 또 필요한 PC 등 그 필요한 수사를 미진했다. 그리고 수사 지휘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판단 그게 하나가 예. 있고요. 또 디올백 판단도 무혐의했죠. 예. 지금 건진법사 이른바 남부지검 수사 같은 데 보면 반크리프 뭐 예. 6천만 원 목걸이도 예. 있고 샤넬백도 뭐 100만 원 뭐 좀 웃돈을 더해서 예, 두 번 그렇습니다. 교환하고 예. 이런 것들을 보면 그거는 뭐 뇌물죄 최소한 양보하더라도 예. 알선수재가 되는데 그걸 몰라서 무혐의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게 수많은 사실관계를 파악해온 검사들이 그런 의도적인 무혐의거든요. 예. 그렇다면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내지는 또 그건 일종의 범죄 예. 관련해서 피의자와 수사 상황과 수사 방향에 대한 어떤 누설행위가 있었는지 네. 살펴보면 위험하죠. 예, 더 나가서 예, 보면 말씀하시죠. 더 예. 나가서 보면 지금 경찰청장하고 예. 서울 그 경찰 그쪽은 기소됐잖아요. 예. 내란죄로. 근데 항상 대응하는 것이 이제 그 대검의 그 총차장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은 거기에 대응되기 때문에 예. 당연히 움직였으리라고 그 추정이 되죠. 그 예. 수사는 멈춰 있죠. 예, 당연히 움직였을 것이라고 의심되는데도 네, 합리적으로 의심하죠. 예, 내부에서 수사는 이루어진 적이 없으니까요. 없습니다. 예. 멈췄죠. 자, 그럼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이렇게 나가면은 뭐 분이라고 하니까 좀 어색하긴 하네요. 네, 예. 뭐 나이로 보나 뭐 예. 경력으로 보나 훨씬 더 우리 예, 이분들이 네네 나가면은 그러죠.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나가면 다음 절차를. 나면 이제 뭐 그냥 박성- 됐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 이제 아닌가요? 박성재 예. 거가 이제 자기 책임하에서 수리를 한다. 예. 원래 힘 있는 사람은 수리가 되더라고요. 예. 저기 이동관 누구죠? 그 이상민 또 예, 김용현. 원래 수리를 안 해주면은 수리 않는 게 저는 이제 안 그 해- 일을 해왔으니까요. 예. 이거 수리 안 하는 것이 타당한 사건인데 예. 만약에 수리를 한다면은 필요한 사람 명예퇴직금 2억 5천 이상 예. 타서 나가고 변호사 등록해서 자기 주관적 가치는 1년에 한 수천만 원, 수십억 이상 벌이라고 생각하겠죠. 예. 그런 변호사 활동을 하고 필요한 뭐 사기업이든 기관 취업 등의 이익 행위를 하겠죠. 그렇다면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면 말입니다. 네. 이분들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뭐 의심스러운 부분은 수사를 하거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당연하죠. 예. 그거는 다만 이제 신분을 벗어나면 징계가 안 되지만 예. 그 신분이 이제 벗어나면 예. 검사가 아니면 당연히 특검 수사 등의 수사 대상은 남아 있죠. 예, 특검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당연히 변호사님? 되죠. 예. 필요하죠. 특검 수사가 어떤 이 의구심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가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예.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공수처의 역량과 인력 규모들이 미약하니까 예. 제대로 안 되고 경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뭐 필요한 것들이 예. 좀 부족한 점들이 있어서 예. 영장이라든가 기소여부 권한들의 제약 요소가 있어서 예. 결국은 현재로서는 그 상당한 규모의 특검들이 활동을 해서 예. 그 뭐 내란 세력 그 개개인의 처벌하고 보복하고 이런 건 절대 아니고 예. 기본적인 사실관계들을 철저히 파헤쳐서 드러나야지 또 다른 어떤 재발이 일어나지 않고
민주주의를 그렇습니다. 지키는 거잖아요. 예. 이제 한번 정리를 세워보자고요. 예. 네. 예. 자, 김건희 씨는 어떻게 될 거라고 일단 검찰의 경험으로 보면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뭐 좀 지금은 달라질까요? 예. 검찰 스스로는 안 하고요. 안 할까요? 안 역시 하죠. 또? 지금까지 예. 이제 그 뭐 제대로 안 하고 근데 예. 결국은 뭐 구속돼서 예. 감옥에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예. 뭐 마찬가지로 윤석열도 뭐 누군가 꿈을 꿨는데 평생 예. 감옥에서 못 나올 것이다. 예. 다시 뭐 구속이 돼서 이렇게 예상합니다. 예. 근데 이 검찰은 과거에 보면요. 네. 정권 힘이 쭉 빠지면 수사를 또 해가지고 조직이 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것도 안 한다고 네, 주장하십니까? 네, 네. 아. 그 정도로 속을 정도로 그 국민의 인식 수준이 높아졌고요. 예. 또 22대 국회도 그렇고 예. 그렇게 속지 않습니다. 예. 이제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수사권의 분리, 확실한 분리들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 그리고 필요한 그 뭐 통합과 배제의 원칙이든 예. 원래 개혁은 쓱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뭐 예. 토론하고 이럴 것도 없고 예. 이미 다 논의가 끝쳐졌기 때문에 필요한 내란 세력과의 단절하지 않는 예. 그런 그리고 과거의 행위에서 과부가 있는 검사들은 범죄 비위가 있으면 또 그에 합당한 또 벌을 받고 예. 또 그렇지 않은 필요한 수사 인력이 있으면 공소청 내에서 공소 관련 활동을 하겠지요. 예. 그러면 그런 어떤 수순을 예상한 검찰은 지금 남아 있는 수사들 도이치모터스나요. 네네. 이런 거에 대해서 역시 안 하고 뭉갤까요? 아니면 좀 하는 듯 할까요? 도이치모터스 이제 네. 지난달 27일인가요? 25일인가요? 한 달 정도 전에 이제 재기 수사를 명령을 네. 했는데요. 기대 안 합니다. 아, 그래요? 특별하게 전제 동시에 청탁금지법 위반은 항고를 기각했거든요. 예. 그 디올백. 예. 그거 하면 안 되죠. 알선수재로 해서 예. 저희 공소를 이첩했어야 되죠. 예. 그거 안 했고 지금 그 사이에 한 게 뭐 있어요. 예. 그거는 바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시세 조정의 주범인데 예. 바로 공소장만 써도 될 사건인데 예. 만지작 꼼지락거리잖아요. 예. 뭐 필요한 이제서 공범 뭐 아주 거리가 먼 공범 이제 예. 뭐 이모 씨 불러서 조사한다는 등 뭐 이제 수사 자료를 중앙지검으로 받았다는 예.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네. 근데 이 검찰 조직을 잘 아시니까요. 검찰은 지금 이제 거대한 어떤 변화를 피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검찰은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뭐 자기 위치와 저 개인적인 판단에서 하겠죠. 예. 뭐 일부 뭐 이창수, 뭐 예. 조상원 또 안동환도 있죠. 공소권 남용. 예. 그 자의적인 기소를 하였던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 그 살해 사람의 이제 먼저 뭐 분할해서 그렇게 자기 이익 챙기려고 먼저 떠나갔는데 예. 어떤 사람은 뭐 멘붕이다 아, 그래요? 뭐 이렇게 호들갑 떨기도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자기 갑자기 피해자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뭐 필요한 사람들 150명이 떨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긴 하는데 150명이요. 네. 아. 뭐 그렇게 이제 그거는 확실하게 이제 정치 검사로서 행위한 거죠. 예. 네. 아, 150명 정도가 자신도 내가 정치 검사로서 행위를 했구나라고 네. 인지하고 있는 네, 그렇죠. 그런 스스로 분들의 아는 숫자가 거죠. 그 정도 된다 이런 네, 그건 뭐, 추정이시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뭐 얘기도 들리긴 하는데요. 예. 또 그렇지만 또 뭐 또 그래서 조금 더 뭐 선회를 자기한테 이익되게 하는 예. 사람은 뭐 한 1, 2년 그 인사 약간 좀 아. 그런 인사를 견뎌내면 내가 또 다시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렇지만 그 검찰 내부에서 직접적으로 좀 들으신 얘기 뭐 선후배들한테 네. 뭐 좀 있습니까? 아 저는 이제 판사하고 외부이고요. 예. 제가 뭐 검찰하고 뭐 연결되고 막 이런 예. 거는 없습니다. 예. 네. 아, 내부 분위기가 어떤가 싶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지금 예. 멘붕이다, 멘붕이다, 150명이 떨고 있고. 있다, 예. 뭐 나도 나가야 되냐, 뭐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계산을 많이 하겠죠. 예. 이익 따라서 하고 예. 또 그 중에 뭐 과격한 또 이런 뭐 행동대장 같은 사람은 끝까지 싸워야지. 뭐 예. 실제 뭐 감찰부장하고 대원 감찰관들은 가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려고 이제 간 거잖아요. 아, 예. 뭐 그렇게 하다가 제풀에 지쳐서 뭐 음. 몇 달 있다가 뭐 다 정리하겠죠. 그 감찰관하고 감찰부장 지금 잠깐 말씀하셨는데 네. 거기 인사를 지금 하는 거에 알박기다 이런 평가인데 일단 국민들 청취자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실 수가 있거든요.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지금? 아 그거는 그 대검 이제 감찰부장은 예. 검사들의 그 범죄와 비위들을 그 예. 조사하고 그 자리를 하셨죠? 네 예. 그것들을 하는 것들이죠. 예. 그러면 뭐 당장 특활비 관련해서 자유로운 고위 검사가 누가 있겠어요? 예. 뭐 그런 것들이라든가 각종 비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기본적으로 이창수가 한 성남 FC 수사라든가 전주지검의 문재인 전 대통령 예. 수사라든가 김건희 그 디올백 그 무혐의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다 이 관련자들은 다 그 비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예. 높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장 조사 대상이 되는 거죠. 예. 그 절차에 대해서 안 하겠다는 거죠. 예. 그게 일정 정도
이 하나 해야 될 거는 그러니까 헌법 교과서에 나오는 건 예. 뭐냐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새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예.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은 공무원 인사를 하면 자제해야 된다고 예. 되어 있어요. 예. 이거는 예. 더군다나 이 자리는 그 검사들의 제 식구 감싸기 김학의 예. 사건 보면 알잖아요. 예. 그 사진 보고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 제 식구 감싸기의 그런 폐해를 그래도 줄여보겠다고 외부 인사로 공모하는 자실을 네. 지금 검사로 다시 올려놨잖아요. 예. 네. 그 의도가 분명히 보이는 어떤 이 사람. 분명하죠. 예. 뭐, 법무부 감찰관도 마찬가지고요. 네, 맞습니다. 예. 다 검사죠. 검사이고 윤사단이고 TK 출신이죠. 예. 특수공안통. 그럼 당연히 이 정부가 만약 바뀐다면 네. 인사는 가능한 거죠, 새로? 그 이제 임기가 보장돼 있으니까 아, 그렇게 예. 됐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도 예.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이제 그 뭐 윤석열 시절에도 그랬지만 예. 윤석열 대통령 3월 9일 당선되고 나서 뭐 총장, 차장, 부장, 예. 대검 부장들 다 뭐 저를 이제 따돌림인 거죠. 예. 그리고 그 과장과 연구관들도 막 다 저와 이제 공격하는 사람들 예. 다 배치하고 업무도 패싱하는 거죠. 예, 예. 제가 최종 결자가 아니니까. 예. 뭐 그런 것들의 그런 방식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 뭐 그런 것보다는 본인 스스로 여러 가지 그 조직 개편 등이나 뭐 이런 통해서 스스로 명예롭게 예.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거든요. 예. 임기가 얼마입니까, 이 자리가? 그 2년 할 수 있고 감찰부장은 연임할 네. 수 있습니다. 제가 한 3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런 어떤 인사를 미리 하는 것은 그 임기를 버티면서 이 조직을 보호하라 뭐 이런 어떤 의도라고 의심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그건 예. 이제 검찰 조직과 박성재 장관을 잘 아는 예. 검찰 내부 이런 그걸 잘 아는 사람은 이건 윤석열의 뜻이라고 아, 이렇게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 그럼 참 있어서는 안 된 일이죠. 예. 이렇게 알박기 해놓으면은 네. 지금 그 내부 사정을 잘 아시니까 이 네. 개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네, 뭐 그런 형태로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인사권은 이제 행사가 되니까요. 예. 결국 이제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라든가 예. 나머지 검찰 과장이라든가 또 뭐 총차장 등에 대해서 그 정말 내란 세력과 정치 검사, 부패 검사와 단절된 검사들이 예. 또 되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이제 수사 기소권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예. 공소청의 그런 기능으로 되니까요. 특별한 뭐 자신이 이미 검사장급으로 승진한 거잖아요. 예. 뭐 우스갯소리로 족보에 올릴 수 있을 예. 정도로 검찰의 언어로 하면 예. 가는 게 맞죠. 왜 삶을 그렇게 살아요?